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미술사 이야기. 고대 이래로 수많은 여신들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이렇게 리얼하게 겨드랑이 털이 그려진 여신은 없었습니다. 여신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성들의 곁털은 일종의 금기와 같은 존재죠. 항상 독특한 의상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입니다. 언젠가 겨드랑이 털 퍼포먼스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털의 색깔과 겨드랑이 털을 맞추었습니다. 워낙 파격을 즐기는 레이디 가가니까 가능하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에 등장하는 여신을 그리면서 겨드랑이 털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것은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그림이 그려질 당대에 그야말로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라크루아는 왜 여신의 겨드랑이 털을 있는 그대로 그려 넣었을까요? 여신에게 곁털을 그려 넣은 작품 너무도 유명하죠.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들라크루아가 1830년에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로 2.2m, 세로 2.6m에 달하는 아주 큰 대작으로서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화폐에 들라크루 초상과 함께 등장을 하고요. 우표에도 등장합니다. 그만큼 프랑스를 상징하는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의 뉴욕에 선물로 보내지요. 이 여신에게서 모티브가 온 것입니다. 먼저 이 작품의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무엇보다도 여신이지요. 제목도 민중을 이끄는 자유 여신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조각품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컨트라포스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같이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죠. 승리 여신 니케에서 들라크루아가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거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여신은 이제까지 봐왔던 다른 여신들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천상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거친 세상의 삶 한가운데 내려온 여신입니다. 여신의 겨드랑이 털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 따로 떨어뜨려 이렇게 보면 근육질의 남성팔입니다. 보통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진 여신이 아니라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피부도 거칠게 느껴집니다. 가슴을 내어놓고 또 신발을 신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여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야 하는 혁명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떤 여인 한 명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화가가 의도한 바가 바로 그것이죠. 여신의 손을 보니까 한 손에는 삼색기,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있습니다. 삼색기는 프랑스 국기이기도 하지만 1789년 이후로 혁명의 상징이 되었죠. 저 멀리 보이는 노트르담 성당 위에도 삼색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신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도 옷에 삼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 곳곳에 파란색과 붉은색과 또 흰색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혁명의 정신이 색깔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색채의 사용이 들라크루아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존의 윤곽선을 선명하게 하고 그 안에 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색 자체를 윤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색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은 후에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서 존경을 불러일으켰던 특징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전투의 한가운데서 즉 화약 냄새가 가득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가지는 불타고 있습니다. 들라크루아는 여신을 지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혁명의 현장의 맨 앞줄에 여신을 세웠습니다. 굵은 팔과 겨드랑이 털, 거친 피부를 가진 현실의 여인처럼 민중들과 일체화시킨 겁니다. 들라크루아의 위대한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여신에게 자유의 여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 총칼을 들고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이렇게 형상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봉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자유인 것이죠. 그리고 삼색기가 상징하는 자유평등 파괴입니다. 여신의 머리를 보면요, 모자를 하나 쓰고 있는데요. 이 또한 자유의 상징입니다. 프리기아라고 하는 모자인데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때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드러낼 때 쓰던 모자였습니다. 온통 그림 속에서는 자유에 대한 열정이 폭발적인 감정과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830년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이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였죠. 한마디로 나폴레옹은 혁명의 정신을 유럽에 전파했던 역할을 했는데요.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유럽의 여러 왕정 국가들이 프랑스에 다시 부르봉왕가를 부활시킵니다. 그러나 한번 자유의 맛을 본 프랑스 민중들은 그 후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830년에 다시 혁명을 일으키고 이때에도 혁명의 성공을 거두고 왕을 몰아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프랑스는 계속해서 반동과 혁명을 반복합니다. 오랜 세월의 투쟁 끝에 끝내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해 나갑니다. 역사의 성취는 결코 하루아침에 또는 피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림 속으로 돌아와서 여신의 오른쪽을 보면 소년이 등장하지요. 이 소년은 왕의 문장이 새겨진 가방, 즉 탄약통을 메고 양손에 총을 들고 있습니다. 혁명의 상황에서 아이들까지도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편한 진실이죠. 바로 이 소년이 그 유명한 빅톨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혁명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소년 가브로슈의 역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죠. 왼쪽 끝에 또 다른 소년이 보입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머리에 군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 그리고 고급 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군에서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요, 위를 보면 정장 차림의 멋진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부르주아를 상징합니다. 들라크루아 본인의 자화상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부르주아들이 여론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앞장섰던 계층인데요. 상대적으로 귀족에 비해서 세금 등 많은 의무를 부담했지만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혁명에 앞장섰던 계층입니다. 그 옆에 보면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바로 혁명의 현장으로 달려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혁명의 모든 계층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명은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혁명군이 넘어가는 이 바리케이트 아래에 시신들이 여러 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얀 시신 하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허름한 상의로 보아서 시민군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있는 시신들에 대해서는 같은 시민들끼리도 약탈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시의 신고존주의 역사화와는 다른 새로운 사조의 그림이 탄생했음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낭만주의자로서의 들라크루아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측면은 여신의 모습이 천상이 아닌 지금 치열한 혁명의 한가운데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한가운데 내려오게 해서 자유의 정신, 혁명의 열정을 형상화시켰던 것과 상통하고 있는 측면이죠. 죽은 정부군의 시신도 보입니다. 아마 왕실 근위병쯤 된다고 보이는데요. 또 이 작품에서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오브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리케이트입니다. 그 바리케이트를 가만 보면요, 여기에 1830년 또 들라크루아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바리케이트는요, 정부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쌓아놓은 일종의 방어벽입니다. 원래 1789년 대혁명 때 바리크라고 하는 오크통을 방어물로 구축해 놓은 것에서 이 바리케이트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혁명의 정신, 역사의 물줄기가 다시 한번 장애를 뛰어넘고 전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죠. 1830년 혁명이 발발하자 그 현장을 본 들라크루아는 자신의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지는 못했지만 조국을 위해 그림을 그릴 수는 있다. 오늘은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각자가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